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유명한 광고 CM송 중에서 피곤은 간 때문이야 이란 노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 간질환은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이 1000량이면 간이 900량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옛날 우리 조상들도 간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렇다면 이 간질환은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 자세히 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릴게요. 명지병원 소화기내과 은종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간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세요. 심하게는 사실 이 간질환, 간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간질환은 얼마나 흔한 질환인가요? 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위입니다. 1997년도에 약 5위에서 지금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1998년도부터 도입된 비형 간염 치료제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40대, 50대에 국한해서 보면 암 사망의 1위가 간암이고요. 네. 그리고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3위로 높은 편입니다. 40대, 50대는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한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전체적인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좀 낮아진 추세긴 하지만 40, 50대로 이 국한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순위가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간질환은 사실 그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간암도 있고 또 간염도 있어요. 이 간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간질환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급성 간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급성 간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만성 간질환은 지속적인 간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 간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만성 간염, 간경변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암은 만성 간질환에서 병발되는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사진을 보면서 이 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자세히 나눠볼게요. 네,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이건 복강경으로 뱃속을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네. 맨 왼쪽에 건강한 간에서는 윤기가 있고 탄력이 있고 실제로 손으로 만진다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네. 만성 간염에서는 이러한 탄력이 없어지고요. 표면은 푸석푸석해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굳어지고 딱딱해지게 되고요. 네. 결절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간암이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 간암 사진에서는 저렇게 볼록 나온 것이 간암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어딘가에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쁜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간도 건강할 때는 예쁘고 탱글탱글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질환을 겪으면서 조금 푸석푸석해지고 또 딱딱하게 굳어간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 급성보다는 이 만성 질환이 조금 위험하겠다 싶긴 하지만 또 알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급성 간 질환은 왜 생기게 되는지 그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흔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간질환으로는 A형 간염,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E형 간염이 있습니다. 네. A형과 E형 간염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이고요. 네. 만성화하지 않습니다. B형과 C형 간염이 만성화하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우리가 폭음 후에 급성 간염이 오는 것을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약인성 간손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인들이 흔한 급성 간 손상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급성 간 질환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쉽게 드시는 이 음주, 이 폭음, 그리고 약을 드시고 생길 수 있는 이 세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급성 질환보다는 정말 계속 만성적으로 아프게 되는 이 만성 질환이 문제가 될 텐데 이 만성 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만성 간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비형 간염, C형 간염, 술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가 약 9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원인들 다 모으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흔히 술을 가장 흔한 간질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비형 간염이 약 3분의 2 정도로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술은 두 번째 되겠습니다. 네. 이 술은 원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두 번째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술은 조금은 덜 위험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 간 질환을 일으키는데 술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또 이 방송 보시고 술 많이 드시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여전히 이 두 번째 원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술도 조금 줄이시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B형 그리고 C형 바이러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 사실 감염된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감염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신체 접촉으로 감염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바이러스성 간질환입니다. 먼저 B형 간염의 주요 감염 경로를 말씀드리면 네. 과거에 B형 간염에 걸린 산모가 출산할 때 신생아에게 감염되는 그 수직 감염, 네. 또 다른 말로는 모자 감염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예, 과거에 그 예방 조치를 할 수 없던 시절에 그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는 약 75%의 확률로 B형 간염에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4명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3명이 B형 간염에 걸리게 되고요. 1명은 운이 좋아서 괜찮게 되는 그런 정도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B형 간염에 감염된 신생아는 성인이 된 후에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의 과정을 거치면서 40대, 50대에 사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예방 조치를 하게 되고는 그 감염률이 많이 감소하게 됐고요. 지금은 당연히 신생아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신생아가 출생할 때는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고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B형 간염 전파를 이제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이 산모가 이 출산을 하면서 아이에게 이 감염시키는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이제는 이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거의 다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B형 간염이 아닌 이 C형 간염은 또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C형 간염 역시 만성 간질환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C형 간염 검사법은 1989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수혈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았고요. 왜냐하면 그 C형 간염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예로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광범위한 수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C형 간염 전파가 그때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흔한 간질환은 우리나라와 달리 C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 수혈을 통한 감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C형 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마약 투약자에서 네. 주사기 공유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경로는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통한 시술, 예를 들면 뭐 문신이라든지 뭐 귀를 뚫는다든지 피어싱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로가 추정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경로는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C형 간염이 전파되는 것이 또 하나의 경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감염되는 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이 문신 시술이나 귀를 뚫는 행위 같은 것에서도 이렇게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바이러스성 간 질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네, 앞서서 이 간 질환이 어떻게 걸리느냐,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근데 혹시나 이 바이러스를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 방법일 것 같아요. 먼저 이 B형 감염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B형 감염은 사실 좀 흔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모든 분들 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먼저 그림을 그래? 예, 그림 좀.
네, B형 간염이 진단된 경우는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 실제 과정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OT, GPT 같은 간 수치만으로 치료 과정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바이러스 정량 검사를 통해서 현재 바이러스가 정식 상태인지 비정식 상태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정식 상태이고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흔히 말하는 활동성 간염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비정식 상태이면서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는 비활동성 간염이라 하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항바이러스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 기저 간 상태에 따라서 간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 간암 위험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좀 무서워져요. 꼭 반드시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B형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치료를 잘 받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참 무서워하는 이 간경변 그리고 간암과 같은 질병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가요? 네, B형 간염 치료의 주 목적은 간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고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성 간염 상태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면 간경변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고요. 간경변증 상태에서 치료를 발견이 돼서 치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네. 더 이상의 진행을 막고 상당한 간 기능의 호전, 간 조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암 역시 상당히 예방할 수 있고요. 간경변증 상태에서 발견돼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연간 간암 위험이 약 4%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네. B형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면 1% 이하로 매우 낮출 수 있겠습니다. 네. 만성 간염 상태에서도 약 간암 위험이 0.6% 정도 되고요. 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면 약 0.2% 이하로 낮출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3분의 1 이하의 확률로 확 줄어드는 건데요. 반드시 이 간암 그리고 간경변 같은 이 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치료를 받고 또 검진도 꾸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B형 간염과 관련해서 이 치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평생 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 네, B형 간염 치료는 크게 인터페론이라는 주사제제와 먹는 항바이러스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주사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효과가 매우 낮고 부작용이 있어서 아주 제한된 경우에 사용되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먹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복용법은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루 한 알 복용하게 되고요. 복용법이 간단하고요. 간편하고요. 그다음 효과는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매우 좋고요. 부작용은 거의 없어서 아주 괜찮은 약입니다. 그렇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네. 그 DNA 바이러스가 간세포 핵 속에 끼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 제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의 치료에서는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서 완치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조절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B형 간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바이러스 조절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완치란 표현은 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완치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그럼 맞는 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장기 복용으로 약을 먹어야 하긴 하지만 약만 하루에 한 번 한 알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쉽게 치료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B형 간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꼭 반드시 치료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C형 간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C형 간염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형 간염 역시 그 간경변증과 간암의 주요 원인이고요. 네. 그 치료 목적 역시 간 질환을 예방하고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합니다. C형 간염 치료 역시 의사가 판단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가 많이 정식 상태이고 간 수치가 지속 증가된 경우는 통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표준 치료는 페그 인터페론이라는 주사제와 그 리바비린이라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병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유전자형에 따라서 치료를 조금은 달리합니다. 유전자 1형 같은 경우에는 통상 48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성공률은 약 60% 정도 되겠습니다. 유전자 2형의 경우에는 1형보다는 치료가 보통 잘 되고요. 기간은 약 24주 치료 정도 표준 치료로 하고요.
약 90% 가까운 완치율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완치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C형 간염은 앞서 말씀해주신 이 B형 간염과 달리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B형 간염에서는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네.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치료 기간을 정해놓고 치료를 해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그 후에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C형 간염은 이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은 이 간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9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은 꼭 항체를 만드는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건가요? 혹시 안 맞아도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맞아야 한다면 어디에 가서 맞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B형 간염 항체와 C형 간염 항체를 혼용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B형 간염 항체는 있는 것이 좋고요. C형 간염 항체는 없어야 합니다. C형 간염 항체가 있다는 뜻은 C형 간염 환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C형 간염은 먼저 B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B형 간염 항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성인의 경우에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항체가 없는 경우에 추가 접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반드시 추가 예방접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나 아동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그 감염을 예방하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C형 간염은 항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B형 항체는 사실 없어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성인은 안 맞아도 된다. 하지만 맞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이 항체가 없다면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시청자분께서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항체 없다면 어디 가서 이 항체 주사를 맞을 수 있냐라는 질문도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 보건소에서 맞으셔도 되고요. 가까운 병의원에 가시면 맞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이 가까운 병원 그리고 보건소 찾아가시면 이 항체 접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 4893님의 실시간 문자 내용 자세히 하나 살펴볼게요. 아버지가 간 경화로 돌아가셨고 이 큰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술을 먹지는 않는데 혹시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조금 원인이 다를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들 나이가 드신 분들의 간 경화, 간암의 주 원인은 아마도 B형 간염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술일 경우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병, 간암의 경우에 네. 자녀에게 뭐 유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겠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겠냐고 물으신다면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유전은 아니고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의 병환이 아드님에게 나타날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나 이 B형 감염 항체가 없는지는 좀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아버님께서 그런 병으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꼭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459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은 술만 끊으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도 함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알코올성 간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 간염, 알코올 간경변증.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주가 되겠고요.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금주만으로 약 한 6주 정도 금주만으로 거의 정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알코올 간염 같은 경우에도 금주로 정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반드시 금주하셔야 되고요. 금주를 한 경우와 금주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후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알코올성 간 경변이 이미 진행한 경우에 술을 계속 마시는 경우는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고요. 술을 끊는 경우는 또 그 반대로 굉장히 좋은 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장약을 복용하는 것은 보조적인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의 의지, 실천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금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초기 단계가 아닌 조금 심한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함께 치료도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앞서서 이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모두가 이런 완치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완치가 되지 않고 이 치료에 조금 실패한 환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C형 간염. 네. 예. B형 간염은 조절을 하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되고요. 현재 C형 간염 표준 치료를 했을 때 치료 실패한 경우, 그래서 치료 실패한 경우, 또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치료 성공률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치료 실패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고요. 또 간경변이 진행한 경우는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높아서 정작 치료는 필요하지만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향후 새로운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새로운 경구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출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비싼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가 현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미국 기준으로 대략 12주 3개월 치료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드니까 네. 치료가 좀 쉽지는 미국에서도 쉽게 처방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돼서 사용 가능하겠지만 비용이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비용 때문이라도 사실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뜻 이 간염은 감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 간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술잔을 네, 맞아요. 술잔으로 옮기지 않을까요? 술잔으로 옮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일상생활, 식생활, 세면도구 등을 통해서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B형 간염 감염의 고위험군은 병원에서 체열 종사자, 그다음 혈액투석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체가 없는 경우에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꼭 만들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B형 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C형 간염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약 중독자에서 마약 투약자에서의 주사기 공유를 제외하고는 가장 흔한 감염 원으로는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통한 시술, 문신, 피어싱 이런 몸에 손을 대는 기구를 통해서 손을 댈 때 꼭 소독된 기구로 안전하게 시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파트너가 C형 간염인 경우에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빠른 검진 그리고 치료가 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다시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